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3번 문제 풀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1번 문제 풀고 저장, 2번 문제 풀고 저장, 3번 문제 풀고 저장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1번 문제를 풀어놓고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확인한 다음에 저장이요. 그리고 2번 문제도 이제 맞게 풀었으면 저장하시고요. 3번 문제 풀고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맞았나 틀렸나 확인까지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우리가 이제 수행해 주면 되는 거죠.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3에서 H28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A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센터 코드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H28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저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 이 마지막 이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에서 개설일이라는 게 있대요. 개설일은 지금 우리 디얼에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개설일의 연도가 2018년 이후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연, 월, 일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연도만 비교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내가 추출한 그 연도가 2018년 이후야?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휴무일 정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휴무일 정보가 지금 HR에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에는 뭐 일요일이다,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이 휴무일 정보가 일요일, 일요일이거나 아니면 공휴일 이런 글자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일요일로 끝나는 거는 지금 여기 있고 공휴일로 끝나는 거는 지금 여기 있죠. 얘도 지금 일요일로 끝났고요. 얘도 이제 일요일로 끝나고 얘도 이제 일요일로 끝나고 얘도 지금 공휴일로 끝나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공휴일로 끝났고요. 그 밑에는 일요일로 끝나고 일요일로 끝나고 일요일로 끝나고 공휴일로 이제 끝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찾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휴무일 정보에 이제 여러 글자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딱 들어있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죠. 그러면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니까 우리가 휴무일 정보에서 오른쪽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와요. 꺼내 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요일이랑 똑같아, 공휴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 이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러면 일요일이랑 똑같아, 공휴일이랑 똑같아 그 두 개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제 오아라는 그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개설일에 그 대한 조건과 휴무일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AND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쓸 때, 조건을 이제 묶어줄 때 어떻게 묶냐? 맨 앞에다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을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설일은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어라고 먼저 써주고 개설일을 묶어주면 개설일에서 연도만 추출을 하겠죠. 그때 추출한 그 데이터가 2018년 이후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크거나 같다 2018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후라는 그 말이 있고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2018년 이전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2018년 이후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어떻게 쓰냐
이 후가 나오면 얘네 이제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2018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작거나 같다 2018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전하고 이 후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해요. 포함을 해서 이제 작냐 크냐 그걸 이제 비교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전하고 이후 왜 둘 다 같다라는 이 기호가 포함이 되는지 그걸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하지 말고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이전하고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이전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게 되면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해서 그보다 앞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후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후를 찾아서 우리 어학서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후에 대한 그 이제 설명을 보게 되면 기준이 되는 그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그때가 2018년이니까 2018년을 포함해서 그보다 앞이냐 그보다 뒤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전은 이하라는 그 기호를 쓰면 되고요. 이후 그러면 이상이라는 그 기호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전이다, 이후다 이런 말이 시험 문제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전이 나왔을 때, 이후가 나왔을 때 어떤 부동으로 쓰는지 정확하게 외우세요. 아 그냥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냥 대충 지나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또 나오면 그때 부동어 뭐였지? 생각이 안 난다고요. 외우라고요. 외워야 뭔가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헷갈린다고요.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설일에 대한 조건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무일에 대한 그 정보요.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을 쓸 때는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휴무일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 H에서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writ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write라는 그 함수로 휴무일 정보를 이제 묶어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가져다 달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는 이제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쓴 이 식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뒤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오른쪽에 세 글자 꺼내온 게 공휴일이랑 똑같아 그렇게도 하나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일요일이랑 똑같아 공휴일이랑 똑같아 그 사이에 보면 이거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일요일이랑 똑같아 공휴일이랑 똑같아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5화로 묶어주면 되지만 지금 5화라는 그 함수가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5화로 묶어서 내가 식을 쓰게 되면 결과값은 맞게 나오겠지만 틀린 걸로 지점이 된다고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그 함수만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5화 함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주냐.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공휴일이랑 똑같아 요거죠. 이렇게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더하기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일요일이랑 똑같으면 이제 true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true가 나올 거고요. 그 뒤에서는 이제 우리 false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일요일이랑 안 똑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휴일이랑 똑같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휴일이랑 똑같다 그러면 앞에 일요일이랑 똑같아 여기서는 이제 false가 나올 거고 그리고 공휴일이랑 똑같으면 여기서 이제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값이요. true다 false다 이 값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얘네들을 서로 이제 더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true라는 그 값이요. true라는 그 값은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false라는 그 값은 우리가 이제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true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이제 false요. false는 이제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일요일도 공휴일도 아닐 때는 false 그렇게 나올 텐데 false가 이제 0이니까 여기서 이제 0 더하기 0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앞에 거는 이제 false니까 이제 0 숫자로 따지면 이제 0이고 뒤에서는 이제 true가 나오면 이제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값을 더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1이라는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0 더하기 0 하게 되면 이제 0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0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더하기로 묶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값을 보면 지금처럼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제 true면 1이라는 그 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1은 true에 이제 해당하니까 5화의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5화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하기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이고 얘가 이제 우리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 다 썼으면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건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30에서 A의 31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A의 30번, 31번 그 영역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요런 이제 함수들 여러 가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쓸 거니까 그때 이제 제목은 조건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엔드 함수로 시작하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개설일부터요. 개설일은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이어라고 써주고 개설일의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개설일에서 연도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연도 추출한 게 2018년 이후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그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2018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은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write라는 그 함수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해서 write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휴무일 정보의 첫 번째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이 휴무일 정보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오른쪽에 세 글자를 꺼내 오겠죠. 그때 그 세 글자 꺼내 온 게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요일은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본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또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서 공휴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더하기로 묶어준다 그랬어요. 더하기로 묶을 때 앞에서 우리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 일요일은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본 거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공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줘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먼저 값을 비교하고 그 값이랑 이 뒤에서 이제 비교한 그 값, 그게 이제 true, false로 나올 텐데 그 값을 이제 서로 더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더하기 두 번째 조건에서 5화 함수 대신 지금처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하기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휴무엘에 대한 그 정보도 전부 다 물어봤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어요. 조건식 다 썼으니까 그냥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결과를 A의 33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표시하래요. 표시하긴 표시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모두 다 결과값으로 다 표시할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보면 센터 코드하고 지역하고 개설일 그리고 면적 그리고 우리 휴무일 정보 이 필드 요 5개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제목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센터 코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그 다음에 개설일이다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우리 휴무일 정보요. 휴무일 정보하고 이렇게 우리가 필드명을 미리 이렇게 다 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할 거 우리 준비 다 끝났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고급 필터 찾아가면 되겠죠. 우리 데이터는 이 메뉴에 정렬 필터에 고급이요. 그래서 고급에서 클릭.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고급 필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결과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A의 33번 셀부터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목록 범위 땅 하고 찍어서 이 목록 범위 전체 범위가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쓴 거 요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영역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내가 제목 입력해 놓은 거 있어요.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급 필터 이 대화 상자에서 할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개설일이 막 샵으로 표시됐죠? 이거는 내가 문제를 잘못 푼 게 아니라 이 CL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샵으로 막 표시된 그 상태로 내가 그냥 지나가게 되면 결과값이 맞게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열의 그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C열과 D열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먼저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휴물 정보도 지금 2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조금씩 잘려서 보이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얘도 열 너비를 우리가 조정해 주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 조건이요. 2018년 이후인 그 데이터 찾으래요. 전부 다 날짜를 봤을 때 2018년 이후인 그 데이터들만 나왔죠. 그리고 휴물 정보를 봤을 때 전부 다 일요일로 이렇게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공휴일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 나온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얘는 2018년 이후가 맞죠? 얘도 맞죠? 그리고 지금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을 때 2018년 이후인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 화면상에 보이는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데이터를 봤을 때 일요일로 끝나죠? 공휴일로 끝나죠? 그러면 이 두 개 데이터는 이제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가 돼야죠. 그때 센터 코드가 이제 C01하고 C02예요. 요거 좀 기억 좀 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끝난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 얘는 2018년 이후가 맞죠? 얘도 맞죠? 그리고 2018년 이후인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또 있습니다. 그때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 공휴일로 끝나죠? 그리고 일요일로 끝나죠? 그리고 얘도 공휴일로 끝납니다. 해서 2018년 이후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5개가 있네요. 아까 위에서 우리 C01, C02가 있었고 D01, D02 그리고 D12번이요. 이렇게 이제 5개 데이터요. 우리 결과값으로 나온 거 보면 C01, C02 나왔죠. D01, D02도 나왔고요. D12번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정확하게 결과값이 나왔나 안 나왔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 AND 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AND로 묶어준 거고 그리고 개설일을 봤을 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죠. 거기서 연도만 추출해라. 그 추출한 그 연도가 2018년 이후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써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휴물 정보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와라. 그 세 글자 꺼내온 게 1일이랑 똑같아? 공휴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그때 우화 함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를 묶어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4번에서 H28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 A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센터 코드의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H28번이 요 마지막 요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영역에서 운영 구분이라는 게 있대요. 운영 구분은 지금 C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지경이라는 그 글씨도 있고 위탁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때 이 운영 구분이 지경인 거 찾으래요. 그러면 운영 구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지경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도 있습니다. 개설일은 우리 이제 D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지금 이 개설일은 연, 월, 일 하고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근데 이 개설일에서 일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개설 1에서 우리 day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1만 추출해 주면 되겠죠. 그 일이 짝수인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is even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내가 day로 구한 게 is even 짝수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건이 운영 구분하고 개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지금 이고로 묶여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 운영 구분과 개설일에 대한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 만약에 셀 주소로 만약에 A의 1번 셀을 썼어요. 열 전체도 만약에 A의 1번 셀을 만약에 썼다면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되고요.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행 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이제 and라는 그 함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운영 구분에 대한 그 조건을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개설 1에 대한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 써주면 되는데 운영 구분에 대한 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운영 구분이 지경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은 우리가 개설일을 봤을 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만 비교할 거죠. 해서 요 개설일을 우리가 이제 day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개설일에서 이제 일만 추출해 줄 거예요. 그렇게 일만 추출한 게 짝수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is even 요 함수로 day라는 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2를 구한 게 짝수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H의 28번까지 싹 다 전체 데이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찾아가면 됩니다. 그때 홈이라는 이 메뉴에 우리 스타일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조건부 서식 클릭이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새 규칙 클릭이요. 그러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한 거 뜨죠. 그때 맨 위에서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고 한 개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운영 구분에도 조건이 있고 개설일에도 우리 조건이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규칙을 두 개로 만들지 말고 한 개의 규칙으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규칙의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는 조건을 두 개를 쓸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시작하면 되겠죠. and 함수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운영 구분이요. 운영 구분의 첫 번째 데이터 먼저 찍어주고요.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우리가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를 땅 하고 찍게 되면 C의 4번 셀이다. 셀 주소가 들어가는데 F4번은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지경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인데 개설일에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만 필요하니까 day라는 그 함수요. day라는 그 함수로 이 개설일의 첫 번째 데이터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day라는 그 함수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개설일에서
우리 1만 추출해 주겠죠. 그렇게 1만 추출한 게 짝수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day라는 그 함수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is 2분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is 2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 가서 is 2분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끝났으니까 맨 뒤에 가서 end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서식 적용시켜야죠. 서식 단추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굵은 기울린 걸로 해달라. 그리고 글꼴색이요. 글꼴색은 글꼴색 중에 표준색 파랑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파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 두 가지 다 적용시켰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미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개설일이 짝수죠. 여기도 이제 개설일이 짝수고요. 그때 운영 구분을 봐도 전부 다 이제 지경인 그 데이터요. 지금 얘는 이제 짝수는 맞지만 운영 구분이 위탁이죠. 해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운영 구분이 위탁이고요. 그 밑에 요 데이터는 지경이지만 개설일의 일이 짝수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경인데 짝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 것까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경이라는 그 글씨가 들어있지만 짝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경이고 짝수 맞죠? 지경이고 짝수 맞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경이고 짝수가 맞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도 싹 다 이제 지경이고 전부 다 짝수가 맞죠? 해서 지경이면서 개설일의 일이 짝수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서식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경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설일이요. 개설일에서 day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1만 추출한 다음에 내가 1 추출한 게 is 2분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해서 end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렇게 이 두 개의 조건을 e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이곳으로 이동해서 페이지 설정에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용지의 높이가 이 페이지에 맞게 자동으로 배열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맞춰달라. 그거는 우리 배울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동 맞춤이라고 있죠. 자동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용지의 높이가 이 페이지에 맞게 자동으로 배열돼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용지 높이만 이렇게 이제 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A3번에서 제2의 90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지정하래요. 우리가 인쇄 영역을 지정할 때는 시트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시트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맨 위에 보면 인쇄 영역이라고 있죠. 인쇄 영역 땅 하고 찍어주고 A의 3번이 접수일자라는 이 제목부터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제2의 90번까지 싹 다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3에서 제2의 90번이다 라고 해서 이 영역이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홀수 페이지는 하단에 왼쪽 구역에 표시하고 짝수 페이지는 하단에 오른쪽 구역에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래요. 만약에 현재 페이지 번호가 1페이지일 때 1페이지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이렇게 이제 바닥글에 우리 이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할 건데 홀수 페이지 따로, 짝수 페이지 따로, 따로따로 이제 왼쪽 구역, 오른쪽 구역에 각각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그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머리글, 바닥글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요. 우리는 바닥글을 이제 편집할 건데 홀수 페이지 따로, 짝수 페이지 따로, 따로따로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고 들어가야 돼요. 얘를 꼭 찍고 들어가야 홀수, 짝수 따로따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얘를 만약에 체크 표시 안 했어요. 안 한 상태로 바닥글 편집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바닥글을 우리가 편집할 수 있게 나타난다고요. 근데 여기서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겠다. 요걸 이제 지정해 주고 우리가 바닥글 편집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홀수 따로, 짝수 따로, 따로따로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홀수 페이지는 이제 왼쪽 구역에다가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왼쪽 구역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게 할 거예요.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일 때 1하고 요것만 이제 표시돼요. 그 뒤에다가 페이지라고 우리가 이제 글씨도 추가를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 가서 그냥 한글로 뭐 쌍따옴표 같은 거 붙이지 말고요. 그냥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써주면 돼요. 짝수 페이지도 어차피 이런 형태로 표시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한 거 있죠. 요거 이제 그대로 블럭 설정해서 컨트롤 C 복사요. 복사해 놓고 짝수 페이지 바닥글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짝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구역에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구역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클릭 한번 해주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아까 우리 홀수 페이지 거기서 했던 게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홀수 따로, 짝수 따로, 따로따로 이제 페이지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쇄 제목 이런 거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시트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돼요. 해서 시트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이곳에 보면 인쇄 제목을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표시되게 할 거예요. 해서 반복할 행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세 번째 행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행부터 3행까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세 번째 지상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인쇄 비리붓기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인쇄 비리붓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인쇄 비리붓기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얘가 지금 여기 봤을 때 1페이지죠. 1페이지에 봤을 때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1페이지니까 홀수 쪽이죠. 홀수 페이지는 왼쪽 구역에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요 아이콘 눌러서 2페이지로 이제 이동해 보면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 구역에 이렇게 이제 2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준 게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이제 인쇄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이제 접수일자다, 거래처 코드다 해서 이런 제목들은 맨 위에 한 번만 작성이 됐었는데 이 내용이 1페이지도 나타나고요. 2페이지로 이동했을 때도 맨 위에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으로 그렇게 지정한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화면상에 이제 출력이 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쇄 비리붓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거 우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다시 되돌아가자고요. 되돌아가서 우리 크기 조정해 보게 되면 너비하고 높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높이를 이제 2페이지로 설정을 해줬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페이지 설정도 전부 다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페이지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연습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
여러분들이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